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레오 타입. 예를 들면은 뭐라고 얘기하더라? 그렇죠. 나쁜 역으로 나오는 여자들은 당연히 눈꼬리가 딱 올라가 있고 말을 표독스럽게 하고, 그렇죠? 착한 역으로 나온 사람은 눈가가 좀 이렇게 내려가 있고 순한 표정에 얼굴도 좀 둥글둥글하고 뭐 이런 느낌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재벌 하면은 사람을 무조건 깔보고 말이죠. 배 나오고, 말 함부로 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의 바르고, 몸도 잘 가꾸고, 그렇죠. 매너 있게 행동하고, 뭐 그렇다는데, 이런 건, 저 사람은 저런 계층에 있는 사람은 저럴 것이다라는 이런 걸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죠. 예.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도 있고요. 전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지도층이라고 지들끼리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언뜻 보기에도 싸가지 없는지 아닌지 많은 분들의 사례를 알고 계실 분 모시고 오늘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자, 박헌용 실장님, 박헌용이 아니고 박한용입니다.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헌용은 용공 발언이 되는 네네네. 대한민국입니다. 아, 예. 박한용 선생님. 어떠세요? 그래도 이러저러한 걸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이러저런 분들 많이 만나보시고 그럴 텐데, 사실은,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도 언뜻 보면 참 매너가 괜찮고, 네. 예, 그런 분들, 예, 삶에 대한 예의 잘 차리고. 이른바 젠틀맨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 많다고, TV에 그렇게 싸가지 없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예. 그런 얘기를 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젠틀맨십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 그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전제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없고는 그런 사회 환경과 풍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손 선생님께서도 이게 공학도시잖아요. 네네.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런 거 있죠. 네. 질량 불변의 법칙도 있고. 네네네. 저는 이게 명예와 권력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저는 술을 좋아했었으니까. 네. 여기 컵이 두 개가 있어요. 예, 예. 근데 한쪽에 막걸리가 꽉 찼어요. 네, 예. 이게 명예라는 막걸리. 명예, 예. 또 한쪽에는 권력이라는 빈잔이 있어요. 네네. 그럼 명예라는 잔에 있는 막걸리를 네. 권력에다 부으면 명예라는 막걸리 잔은 줄겠죠. 네, 그렇죠. 이게 원래 인생이고 사회예요. 제가 볼 때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젠틀맨십이나 양심 있는 사람인 것은 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돈보다 귀한 가치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권력이나 돈 같은 것은 줄어든다는 것을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빌면 하나가 비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네. 근데 한국에서 이번에 나왔던 그 낯뜨거운 사건들. 네네네. 이른바 상류층 인사들. 네. 이들의 행태는 뭐냐면 한쪽에다가 권력에다 술잔을 부으면서도 빈대다가도 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이 무리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아하. 한마디로 자연과학의 법칙, 자연법에도 법칙에도 위배되는 것. 그러니까 명예와 돈.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네. 추구하는 것은 적어도 한국 사회는 아직 그러기 쉽지 않은 사회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쉽게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네. 입에도 떡 먹으려고 하는 거죠. 아하. 네.
이런 식의 그게 한국적 출세 방식이었다. 네. 그것이 당년 하던 미도왔던 것들이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고, 그래서 저는 매너도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분수를 아는 사람들이 말에 상주성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 반칙해서 성장해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 못 봤죠, 근데 실제로. 네, 네. 못 보는 이유는 뭐냐. 반칙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조인가 알마스 하면 오히려 이름 없는 서민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도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은 예.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예. 예의 바른 교육받고 예. 그리고 이제 자 조신하게 크면 좋을 텐데 그 반대의 경우가 참 비극적이군요. 고모라는 탤런트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디 재벌가의 시집 갔다가 누구요? 고모라는 고현정이 아, 네, 고현정 씨. 네, 네. 네. 시집 갔다가 이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외계에 보거나 없는 투명 인간 취급하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어디서 저 천박한 것이 우리한테 네. 와갖고 말이지,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른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제 영어나 제대로 할 줄 알아, 뭐 이런 예, 거. 그래서 다른 네. 말로 하면 블루블라드 푸른 피를 가진 종자들이에요. 그렇군요. 아유, 저 프랑스 요리 제대로 요리 매너 알아,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성장의 천박성들 네. 이러한 것이 형성된 상류층에 나서는 족보가 없어요. 과거사 자체가 추악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 그럼 재벌을 개 못 주는 그런 방식의 상류층들이 기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재벌을 개 못 준다라는 그런 얘기랑 일맥상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연 그런 것인지. 왜냐면 오늘의. 저도 안 그러길 바랍니다. 예, 저도요, 예. 오늘 그 7.1 유리맥과, 라디오 100년 전쟁, 그 7.18 열전 두 번째 편으로, 두 번째 화로, 첫 번째 화는 이완용이었고요. 예. 오늘은 친일 유림의 거악 이명세 예. 물려받아서는 안 되는 DNA도 있다라는 소제목을 예, 제가 바꿔놓으셨어요. 제목을 물려받아서는 안 된 DNA도 있다면 감 잡으실 거예요. 예, 아직은 모르니까 일단은 얘기를 풀어주시죠. 네. 작년에 네. 3월 13일 날이죠. 청와대 인왕실에서 원로급 인사 오찬 회동이 열렸어요. 천황새 죠 청와대 인왕실. 네. 예. 쉽게 원로회의죠. 원로회의. 네, 근데 CBS 노컷 뉴스에 그 사진이 하나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대단히 흥미로운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백선엽. 그다음에 아. 왼쪽에는 이인호가 앉아서 이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공개됐었어요. 아이고, 백선엽 하면은 네. 그 박정희가 신세를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이, 박정희가 남노당 총책으로, 조직 총책으로 죽을 뻔 했었는데, 백선엽한테 손을 내밀어서 살려달라고 해서 구명운동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간도특설 때 선배잖아요, 백선엽이. 아니, 박정희가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아, 사실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다 같은 만주 군관학교 선후배. 아, 맞아. 예. 만주군관학교 선후배 사이라서 그 예. 백선배라고 불렀잖아요. 예. 박정희가. 그리고 이인호는 바로 오늘 다룰 사람인데, 이명세의 손녀. 예. 이승만에게 충성을 다하던 이명세의 손녀. 예. 예, 요컨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혈서까지 쓴 친일 군인이자 독재의 아이콘 박정희의 딸이고, 네. 백선엽은 독립군을 전문적으로 이른바 톱을 하던 간도 특설대 장교 출신의 박정희를 살려줬던 네. 살아있는 친일파의 전설 그 자체. 네네네. 여기에다 그다음에 이인호는 악질 친일파이자 독재자 이승만에게 충성을 다했던 친일 거악 이명세의 손녀. 네. 이게 바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존경하는 원로들의 모습들이고 이게 수구의 아이콘들이에요. 저는 이거 사진을 보면서 이게 조선총독부 중천회인 줄 알았어요. 아, 총족부의 자문기구. 예, 네네. 조선총독의 최고 자문기구. 네네. 이게 대한민국 원로회의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니까 화가 나다 못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이명세, 이인호 뭐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 그 이인호는 어떤 분입니까? 예, 요즘 망은 제조기라고 예, 붙였는데 그렇죠. 이제 네. 망은 제조기가 아니라 이거 망발이에요. 네네. 맹붕 수준인데 1936년생이에요. 36년. 예, 일제시대 태어났죠.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78. 예. 79, 79이다, 우리나라 나이. 네, 우리 나이는 79죠. 만 80이에요. 그러게요. 예. 예. 좀 신이 이제 81살 되면 만 9가 되겠죠. 네. 만 9가 될 거예요. 예. 예.
서울대학교 사학과 다니다가 미국 유학 가요. 재학 중에. 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이제 자꾸 사람들 하버드만 나오면 대단한 줄 아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미국 대학도 대학마다 개성이 있고. 맞아요. 하버드는 로스쿨이 유명하고요. 또는 뭐냐면 쉽게 뭐 관변 학자들이 많이 나오죠. 아하. 네, 그러니까 하버드라서 뭐 지금 우리나라 입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간시 서울대 100대 대학에 낄까 말까 하는 수준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네. 하버드에서 서양사 박사를 받고 1972년에 귀국합니다. 네. 바로 이제 귀국한데 그다음에 고려대학교였어. 손 선생이나 제가 다녔던 학교였죠. 네. 7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다가 제가 네. 1학년 때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네. 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로 옮겼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사 전공자예요. 러시아사를 전공했군요. 네. 근데 이제 전공도 그 당시에는 좀 특이했지만 이 관운도 좋았어요. 네. 관운이 좋아가지고 94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총리실에 설치했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되고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네. 그러다 96년도에 주 핀란드 대사 그리고 네. 주 에스토니아 공화국 대사 겸임을 네. 하다가 98년도에 드디어 주 러시아 대사까지 됩니다. 예. 한마디로 하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사가 되었어요. 예. 이 공로가 있어서인지 2001년도에는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에서 명예 박사학위까지 바치고 또 2004년에는 비추미 여성 대상 해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스펙도 대단하고 네, 네, 이른바 경력도 화려한데 1% 스펙이죠. 예, 상도 많이 받고. 근데 비추미 여성 대상이 뭐죠? 저도 비추미에도 잘 몰랐어요. 무슨 추한 것을 뭐 아닌가 뭐 했는데 보니까 2001년도에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네.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진과 여성문화 창달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그래요. 네. 근데 비추미는 해, 달, 별의 통칭으로서 그다음에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비추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비춤이 그러니까 해, 달, 별 이런 것처럼 비추는 것 네. 억지로 만든 왠지 우리말 같은데 예, 근데 비추미가 좀 우리가 볼 때는 추하다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비춤이 죄송합니다. 예. 근데 뭐 그 이후 행적은 빛을 바른다는 게 아니라 좀 추악해지잖아요. 예. 예, 근데 한때는 진보 인사로도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 1980년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진보적인 학생운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네네.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이때 이노 씨가 이제 러시아 지성사 이런 걸 강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나 러시아 인텔리겐처 역할할 때 러시아 인텔리겐처는 굉장히 고뇌에 차고 양심적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 연구소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인 이노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고뇌하는 지식인. 게다가 뭐냐면 그 유명한 에릭 홉스봄이라고 있죠. 네네. 얼마 전에 예, 돌아가셨습니다만. 영국의 막스주의 학자 네. 아주 그 고령으로 돌아가셨는데 양반을 초청해서 강연을 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문제연구소하고 가끔 착각 일으키는 네. 역사문제연구소 네. 만들어질 때도 뭐냐면 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언제부터 하긴 그런 분들이 계세요. 80년대에는 진보적인 것처럼 보였었던 네. 그런 분들이 좀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물론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네. 세태가 바뀌었다고나 할까요? 당시에는 주류가,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되는 독재 정권 빼놓고는 학계라든가 또는 학생들 사회가 모두 독재에 반대하는 그 네, 진보적인 색채가 많았으니까 그때는 그런 것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쪽팔리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시기라고 하겠죠. 네. 근데 보면 맛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맛도 오래 가면 두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무거우면 발효되거나 부패되거나. 아이고. 네, 쉽게 말하자면 이 양반은 진행적으로 부패로 가는 거죠. 맛이 간 거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 좀 해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맛이 가서 그것이 장독을 열었을 때 썩은 냄새 나기 시작한 게 2007년도예요. 2007년. 네.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 때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준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건국주를 만들잖아요. 그때 바로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저는 이게 부패해진 건지 아니면 수구 본색으로 돌아간 건지. 그러니까 방부제가 제거된 것인지. 네. 이때 뭐냐면 유명한 발언을 합니다. 백번 김구에 대해서 백번 김구는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아주 놀라운 단세포적인 얘기를 해서 충격을 주죠. 뉴라이트의 교육가서 포럼이 만든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사나 2013년 우편향 친일미화
라는 역사 왜곡 논란, 네, 이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뭐 이런 것들을 지지하면서 수구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죠. 예, 그전에는 안병직이 뜨다가, 그 다음에 유영익과 손잡고 뜬 게 바로 이 이인호예요. 예. 근데 특히 뭐냐면 이 교학사, 고교, 한국사, 검정본, 저는 게 쓰레기본이라고 하는데, 네. 이를 두고서 2013년 9월 달에 기자회견을 한번 했어요, 여자가. 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기자회견을 주도하기도 하고, 네. 오히려 반대로 교학사, 한국사가 아니라 나머지 교과서도 검증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분의 뇌를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예. 예, 스캔 한번 해보고, 예. 예, CT로 될지 MRI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 역사 다큐 100년 예. 전쟁 예. 네, 이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고 하죠. 예, 이게 바로 우리 연구소와 이인호 씨의 숙명적 대결이라고 할까? 네. 악연이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되는데 바로 앞서 말씀드린 거죠. 3월 13일 청와대에서 원로 초청 오찬에서 바로 100년 전쟁에 대해서 이 여자가 포문을 엽니다. 아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찬 회의에서 예. 그때 이제 국가 원로랍시고 12명이 모였어요. 네. 그 이름들 한번 불러보시죠. 예, 보자. 김시중, 남덕우, 박상증, 박영식, 백선엽, 서영훈, 안병직, 이만섭, 이배용, 이인호, 이홍구, 조순. 예, 하여튼 뭐. 아니, 몇몇이 뭐 화려하네요. 네, 전부 다. 화려할 뿐만 아니라 맛이 좀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 근데 뺑기질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많고. 네. 예. 거기 보면 이제 이 점심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원로회의라면 상당히 좀 무게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이인호가 촐싹거리는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100년 전쟁이라는 영상물이 많이 퍼져 있어요.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선거하는데 뭐 그런 거 어떻게 봅니까, 다큐를. 네. 대통령 안 보셨어요? 대통령 각각께서는? 저 안 봤는데 하니까 꼭 보세요. 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말이 다큐멘터리 영화라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을 많이 왜곡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일러 바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서 뭐냐면, 이런 역사 왜곡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주문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자기 정리를 해줘요. 네. 100년 전쟁은 역사 비판이 아닌 역사 왜곡입니다. 라면서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매체를 타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내용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건 완전히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국가에 대한 도전 행위다. 역사를 교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달라는 겁니다. 네. 이 박근혜 앞에서 이렇게 턱 밑에서 쪼잡쪼잡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박근혜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얘기도 나온다니까. 네. 또 민족문제연구소 친일 임명사전 자기가 기억이 난 거야. 네. 수첩에다 적었어요. 수첩에. 아니, 국가원로회의라고 하면 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네. 네.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일개 다큐멘터리 하나 가지고, 네. 예. 그렇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크게, 조선 동화가 크게 보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승만 유족들이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걸게 된 거였군요. 그렇죠. 네네. 야, 코미디죠. 이게 일면인가에 나왔어요. 수첩에 적었다가. 네. 무슨 선생님한테 누가 꼬나 읽어봤지만 교무수첩에 적으면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놈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인호의 역할에서 끝나지 않고 재미 가경이 되는 거예요. 아하, 어떤 거요? 바로 문참극 사건. 어떤 건, 예. 예. 잘 알때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워낙 이게 말이 황당한 사람이고, 우익 또 수구 세력조차 이게 멍미 이렇게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우익조차 수구조차도 납득이 안 가는 인간이 나온 거예요. 하는 말마다 완전히 그냥 저수준이고. 네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결국 이문창거 결국 자신 사퇴하게 됐잖아요. 네. 했을 때 뭐냐면 또 이인호가 또 이 수구 종편에 나와요. 2014년 6월 19일 날. 네. 바로 이제 TV조선 시사 프로그램인데 시사 토크 판이라 이런데 여러 군데 출연을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바로 이제 문창규가 교회 강의에서 황당한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감동받았다. 문창극의 그 강연을 보고. 만약에 이 문창극의 발언을 반민족이라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고 만의 사냥이다라고 거품을 불었어요.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양심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회 분위기는 한탄스럽고 이러한 경위 자체가
곡절 자체가 오싹하다 하면서 그다음에 아주 명언합니다. 문 후보자가 낙마해야 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떠났어야 됐네요, 그럼. 왜 안 떠나고 근데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여자일세. 아니, 근데, 상당히 스펙도 좋고, 오랫동안 교직에 있었던 사람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말이죠. 색깔론 헛소리에 불과한 네. 그런 노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 참극이 참언으로 계속 이어져요. 아, 마흔에 한두 번이 아니고 줄줄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예. 그래서 이 9월 23일에는 정경련 아시죠? 예, 예. 전국경제연합회 주최해서. 네네. 우리 역사 바로 보기 진짜 대한민국을 말한다는 강연회가 있었어요. 자, 정경련이 이런 걸 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네. 전국경제연합회가 뉴라이트나 교학사 교과서 이런 거와 맞춰서 우리 역사 바로 보기라는 강연을 돈을 내서 개최했다는 거 이상하죠. 그러게요. 벌써 이 역사가는 뭔가 재별들하고 친연성이 있다는 반증이나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또 이인호가 초청되었어요. 그래서 강연하면서도 친일파 청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하는데 뭐냐면 이 친일파 청사는 그 당시에 소련에서 내려온 지령이다. 네. 따라서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주의 부르주아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친일파 청산이 내세우기 가장 좋은 명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해방 직후에 예. 친일파들이 자신들을 실드치기 위해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한마디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야기가. 예. 왜냐하면 일단 친일파 청사는 소련이 내려오기 전에 뭐 이미 시작됐던가 일제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예, 의열당 같으면 7가살에서 7가지 그죠? 처단 대상들. 네네. 또 백범 선생께서 들어올 때 이미 살생부 만들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김성학 선생을 시켜가지고 그죠? 그런가요? 예. 어허. 그리고 뭐 해방 중 당연히 치료받아 쫓겨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전혀 사회과 관계없는 모든 친일파 청산 주장하는 사람을 지금 빨개로 몰고 있어요. 이 양반이. 네. 자기 그 시대 살아놓고도. 네. 게다가 뭐죠? 민족주의 부르주아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친일파 청산을 주장했는데 또 코미디예요. 민족주의 부르주아하면 친일파가 아닌 부르주아잖아요. 그러게요. 그 사람이 왜 친일파 청산에 해당됩니까? 그러게요. 지가 할아버지나 해당이 되지. 지가 할아버지는 돈도 많이 벌었거든. 그러니까 참 정말 이해하기 안 되는 게 이 정도 되면은 그 공부를 많이 하는 역사학자라기보다는 다시 국민학교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재교육이 필요하고 재입학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그 경제단체에서 이런 강연을 주최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친일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또 어떻게 서로 그 뭡니까 연결이 되면서 해먹는가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겁니다만. 예. 뭐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정상적인 나라라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매장이죠, 이건 완전히. 예. 사실은 이건 왜냐 공공성이 위배되는 발언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이에요. 뭐 입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이렇다고 한다면은 딴 독일뿐 나치성이랑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독일뿐 아니라 유럽의 이런 나라들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당장 매장이 되거나 오히려 그 처벌을 받잖아요. 처벌이라기보다 처단에 가까운 처벌이죠. 아, 네. 예, 근데 오히려 먼저 대한민국에서는 이른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심하게만 또라이짓 같은 얘기. 그렇죠, 네. 근데 뭐죠? 여기에 준 것은 박근혜 정부가 준 것은 비난이나 처벌이 아니라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게 KBS 이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웃기죠. KBS 자기가 방송을 뭘 합니까? 네. 방송 출연했다고 방송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것도 불러 가봤자 종편이나 가는 처지에. 하. 근데 전형적으로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니까 무관한데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낙하산이고. 네. 그다음에 이른바 이란 충성에 대한 농공 행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8월에 이인호가 KBS 이사장 후보에 내정된 것에 대해서 전국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단재신체호 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9월 4일에 기자회견도 열고 정상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심지어 KBS 노동조합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명확하게 그 KBS 공영방송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뭐죠? KBS 이사회에서는 임시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인호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하죠. 네. 이러면서 지들은 뭐냐면 국민들로부터 시청료 받겠다고 지랄들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욕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오늘 많이, 평소에는 그래도 많이 그 감정을 추스리시는데, 오늘따라. 예, 저는 이거는 제가 이인호 씨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 이런 사람이 고대하고 서울대에서 역사학을 가르쳤다는 게 저는 치욕적이에요.
그렇군요. 직업의식의 네. 발로시군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이쯤 되면 인사가 인사불성 상태예요.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인사불성이라고 봐야죠. 그 모를 만한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은 아이고 하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할 이런 수 인사는 있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상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니죠. 그렇군요. 자, 한편 또 10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이때 국정감사 현장에서 또 망발을 했는데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독립에 반대한 분위기에 대한민국 공로자로 글을 거론하는 게 옳지 않다. 상해 임시정부는 정부로 평가받지 못했고 우리가 독립국가가 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이후. 즉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만 때부터 비롯된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친일로 갖다 붙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군요. 예, 이게 한마디 하면 독립운동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임시정부도 네. 부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나 3.1 독립정신이 있는 얘기 좀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헌법 전문에 나오잖아요. 나왔었죠. 네. 예, 이렇게 해서 뭐냐 국민들 분노했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조혜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에요. 아, 네네. 이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이 이사장의 역사관은 이인호의 역사관은 절대 다수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역사관이라고 또 같이 거들어줬어요. 지네들끼리 절대 다수겠죠. 이거는 뭐냐면 조혜진 같은 이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헌법 개개가 헌법기관 아닙니까? 네. 근데 뭐죠? 이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회 중의원이나 할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뽑아줬다는 거예요. 탄핵감이에요. 야, 이거 제가 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이게 일본 식민시대 일본 제국의회에서 일본이 국회의원이 할 소리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구 선생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신 거겠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그래서 북한을 지지한 게 아니고 네. 분단이 되면 네. 명백하게 자기가 말을 했잖아요. 이게 전쟁 난다. 그렇죠. 종족 상잔 나는 이 길을 지도자들이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때 때 나는 어디든 불참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거부한 게 아니라 참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이분은 역사학자는 아니었지만 역사를 온몸으로 체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의 길을 가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러다가 큰일 난다라는 걸 몸으로 알고 계셨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게다가 또 9월 2일에 친박 실세로 일컬어지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 시도하다 좌절되었던 건국절, 이른바 이걸 되살리기 위해서 국경일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걸 발의했는데 예, 국경일 하면서 딱 거기다 건국지라는 말을 빼놨죠. 아니 왠지 네.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려가면서 그렇죠. 정경련, 새누리당 국회의원, 네. 이인호 이런 사람들이 팀플레이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 이게 뭐냐면 우리 옛날 대부란 영화 포스터 보시면 네. 위에 손이 있고 밑에서 꼭두각시 인형을 움직이잖아요. 아하. 밑에서 보면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 위에 보면 손모간지는 하나예요. 네.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걸 괴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밑에는 괴뢰지만 사실은 총에 받는 괴뢰지만 다 떡구물을 받는 괴뢰죠. 아. 예. 때는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앞장서서 나가는 행동대들이고. 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한마디로 보면 뭡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우리 재작년에 기억나십니까?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교묘하게 폄하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1년의 교과서들도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게 또 폄하했죠. 그리고 뭐죠? 일본은 원초적인 도발로 나가죠. 밖에서는 마구잡이로 뱉어내고 네. 정치권에서 살짝 입질하면서 간을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다. 건국절과 그다음에 이 인호의 망언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 이 건국제의 본질은 뭡니까? 건국제는 1945년부터 1948년 8월 15일 동안 이 건국운동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1945년 8월 15일까지 항일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건국제의 핵심은. 오. 그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아니고 그건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45년 8월 15일 광복절부터 48년 8월 15일 이른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까지 요 3년 동안이 건국운동 시기고 따라서 뭐죠? 대한민국 건국의 가치는 뭐죠? 항일이 아니고 네. 해방 위에 빨갱이 때려잡으면 되는 거죠. 반공투쟁이 건국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들도 얼마든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한마디 하면 이거예요. 건국절의 본질은 친일파와 독재자에 대한 명예회복법이다. 아하. 네. 요컨대 지금 뭐예요? 그 상황이 지금 더 나빠지고 있어요. 친일인명사진 나오면 반성할 줄 알았는데 거울을 네네. 보고. 인명사진 역사의 거울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는 뭔가 친일에 대한 사죄나 변명 또는 독재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네네. 반대로
찬양과 미화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그 상징적이면서도 강행적 국가 조치가 바로 건국절이에요. 네. 그 건국절이 제정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또 나오겠습니까? 그럼 뭐 일단은 독립운동 자체를 뭐 부정할 테고, 그리고. 뭐 부정 못하다가 팽개치는 거죠. 네네네. 건국 공로자에 대한 예우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국경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건국, 쉽게 말하면 광복은 독립운동가한테 준 것이니까 건국을 했으면 건국의 공로자들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친일파들 받게 되겠지. 이승만 정부를 구성했었던 친일파들에게 훈장을 주고. 예. 왜냐하면 상당수가 지금 독립유공자에서 다시 서원이 치탈됐잖아요. 네. 친일 반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 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그런 맥락에서 이인호의 발언들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되고 박근혜 정권의 행보는 박근혜 아버지를 연결해 보시면 친일파에 대한 면죄부 사업이죠. 돈 생겼다고 족보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거랑. 한부역죠. 세상에. 네. 예. 한부역자 없는 족보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이인호 씨는 KBS 이사장 선임 이후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고요. 예. 특히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검열, 예? 이런 거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뭐 막말은 계속 주기적으로 내뱉고 있고, 방송 통제, 역사 왜곡 이 두 가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인명권자, 즉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의중에 보답하고 있는데, 근데 도대체 이 사람 원래 안 그랬다면서요? 예, 저는 한마디로 우선 이제 안 그랬는데 일단 이런 이인호 씨 같은 한 행위가 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교과서 문제도 다시 국정화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우리 손 선생이나 제가 지금 뭐하냐 우리 역사 쿠데타를 생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 청취자 식구들 분께서 좀 잘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네요. 명확하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 쿠데타를. 예. 우리는 그것을 계속 실황 중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윤호가 왜 이렇게 망발하냐 할 때 그 내적 동기도 있는 것 같아요. 기회주의적이나 원래 꼴통이었든지 간에. 네네. 그게 뭐냐면 2005년도에 우리가 그 친일면 사전 수록 예정자들 1차 명단 발표가 있었어요. 예. 그때 뭐냐면 그의 할아버지 이명세가 친일면 사전에 수록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하. 근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비 이락. 네. 2006년도에 뉴라이트 계열이 만든 교과서 포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단체에 이름 올리면서부터 변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07년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예. 활동하는 걸 보니까 그렇고. 최근에 또 하긴 뭐 자신 할아버지 이명세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도 했죠. 예, 뭐 변명을 할 수 있는데 변명의 내용이 아주 고약해. 역사학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변명이었어요. 네. 뭐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변명이 아니고 찬양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을 했던 것은 유학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가 할아버지가 뭐냐면 유림 쪽에서 활동했단 말이죠. 네네. 친일 유림의 거학이에요. 그래서 친일한 이유는 유학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 일제 통치 체제에서 타협하면서 사셨을 뿐이다. 그리고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친일을 단죄하면 일제시대 중산층은 다 친일파다. 이화를 살리기 위해서 친일을 했다라고 김한란은 그랬었고요. 예. 그리고 유대인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협조했다라고 분명히 유대인들의 제사장단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죠. 예.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했다. 뭐 이런 변명들과 일맥상통하는. 꼭 남을 물고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중산층은 다 친일파. 일제대 때 먹고 살만한 사람은 다 친일파다. 어떻게 그거랑 같습니까? 아니죠. 백상 안지현 선생은 기업인인데 항일운동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죠? 지 살아남겠다고. 그런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더군다나 유학은 뭡니까? 유학은 절이 예. 충을 최대로 삼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이 이명세 역할은 뭐냐면 전통적인 일과 유학의 네. 위정 척사라든지 절이 그죠? 흉의 이런 개념 대신에 뭐냐면 친일 유림으로 둔갑시키고 만드는 것을 하는 선봉대지 유교를 지키기 아니라 유교를 파괴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건 유학이 아니고 이건 기회주의인데 네, 실학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거 훗날 다시 한번 또 이제 해방 이후 이승만한테 다시 이 부분 또 벌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근데 또 남은 게 이인호는 박정희 주의자보다 더 후퇴한 이승만 주의자예요. 골수 이승만 추종자예요. 그 유영이가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군요. 다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속 집착하는 게 이승만의 온전한 복권에 그래서 이승만 동상 세워야 된다고 강화문에다가. 혹시 어렸을 때 놀질 못하고 공부만 해갖고 어렸을 때의 향수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 아닐까? 진짜 이상하잖아요. 1936년생이면은 그럴 법도 한데요. 철들 때 공부 한창 하는 그런 나이. 한참 놀 때 놀질 못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때 향수 때문에. 예. 도대체 왜 집착하는 건가요? 저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승만과 하라비, 이명세가 어떤 관계에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추적해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우리가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네네. 예. 친일파들을 청산에 대해서 면죄부 준 건 다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명세가 자해강 때 이승만의 꼬북녀로서 역할을 해요. 그렇습니까? 예.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균관대학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성균관대학교 파동. 예. 그게 뭔데, 이제, 이 성균관이 원래 조선시대 때는 국립대학이잖아요. 네. 국립대학인데, 이것이 뭐냐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친일 유림의 아성이 됩니다. 경화군과 함께. 예. 그런데 이 해방후에 뭐냐면 이제 이분에서 독립운동가 심삼 김창숙 선생이라고 계시죠. 아, 최후의 유림이죠. 예. 이분이 박정희가 쿠데타 성공하고서는 병실에 찾아왔을 때, 예. 그 기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모로 누워서 눈 안 마주치고 외면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박정희는 그걸 이제 연출한 거죠. 근데 네. 손을 딱 잡는 장면으로 사진에. 이분은 일제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셔갖고 그렇죠. 안진뱅이가 돼버렸잖아요. 네, 이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항일 유림의 상징인데. 그렇죠. 네. 1차 유림단 사건, 2차 유림단 사건 연결되고.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의열단이라든가도 연결되고 신채호 선생하고도 같이 동지고 아주 한 군이에요. 아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몽양 이원현선의 건국동맹 쪽하고도 연계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옛날에 면함 최익현 선생의 버금가는 그런 저리를 갖고 계셨던. 전 책임보다 더 높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예. 그런 행동력을 갖추고 계셨던. 왜냐 그분의 심산유고라고 있어요. 심산이 호죠, 이분. 예, 네. 마음심자, 매산자. 그분의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균관대학교에서 나오고 일반 검색하는데 우리가 흔히 유림하면 고리타분하다 할 때 이건 정통 유림이긴 해요. 네. 그러나 어떤 유림이냐 할 때 조선조에 우리가 위정척사는 너무 19세기니까. 네. 바로 20세기를 살아갔던 유림에 있어서 뭐냐면 20세기의 유림의 어떤 저리파의 마지막 모습들. 그러니까 면함 최익현 선생이 좀 저리는 높이 숭상할 수 있지만 좀 고울한 면이 있었다고 했을 때. 고루한 면이 있죠. 예,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았고. 이분의 그 성균관대학교에 심산연구회라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있었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많은 운동권도 배출했어요. 네네. 그 소속으로 백골탄의 폭력으로 예. 희생됐던 분이 1991년에 바로 김규정 열사. 아, 그렇게 됩니까? 김규정 열사가 심산연구회 예.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 잘 모를 텐데 91년도 이른바 흔히 말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많았던 시기죠. 그때 쇠파이프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김규정 열사 같은 경우는 육교였던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 백골단이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사람들한테 깔려서 돌아가신 거죠. 그 비참한 거네. 예. 예, 저도 그 사진 참 무척 아팠어요. 네. 대학원 박사과정 때인데. 예, 하여튼 이야기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네네. 바로 이 심상 김찬수 선생이 바로 이제 해방 이후에 유림의 친일파들 척결하고. 네. 그다음에 성균관 대학으로 새롭게 만든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됐는데. 알다시피 심상 김찬수 선생은 이승만하고 상극이잖아요. 심산 김창숙. 그렇죠. 이승만이랑 상극이죠. 예, 이승만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독재를 하니까. 그럼요. 용서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래서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이 볼 때 뭐죠? 김창숙 선생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네네. 성균관대학교에 이제 계시니까.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 이명세가 그 하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명세가 바로 심상 김창숙 선생을 쫓아내고 내버려요. 이게 성균관대학교 파동이에요. 이게 그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때 성균관대학교에 성균관의 명예이사장이 누구냐 하면 이승만을 하고 그다음에 부의장이 이기붕을 해요. 대통령 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승만과 이기붕은 기독교 신자야.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러니까 지디가 왕인 줄 아나 봐. 예, 지금 성균관이 박근혜 옛날 국립대학. 대통령을 예. 뭐냐면 불교 신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아니, 그러니까 성균관대학이 유교잖아요. 예, 유교대학이고 그리고 국립대학
그러니까 그 조선주의 국립대학이니까 말하자면 예. 거기 명예 이사장, 부이사장을 한다는 것은 지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예. 예, 거기다가 그것도 안 맞잖아요. 기독교가 왜 들어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개나 소나 들어오나, 개독교가 들어오나. 맞아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유신의 부활에서 식민지 부활을 보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사실 이인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명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니까 친일 유림의 거악, 예. 그리고 독재자 이승만의 꼬붕, 예. 그리고 보니까 혈연적으로는 이인호의 할아버지, 네. 네. 이명세에 대해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예, 예. 예,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근데 어찌됐건 그 이명세는 그 3.15 부정선거에도 관계가 있어요. 네, 네, 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런 면에서 일단 크게 틀에서 보자면 이승만과 이명세의 관계는 네. 친일과 독재가 연결되면서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식민지의 구학들이 부활했죠. 네. 이승만과 함께. 근데 박정희가 옛날에 구학 일수를 주장하다가 신학을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이 그 4대 의혹 사건을 일으키고 그렇죠. 또 구학 세력과 결합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뭐냐면 박근혜를 보니 그 딸마저도 박정희 딸마저도 유신의 추억에서 유신의 부활로 가고 그다음에 나가 친일의 부활까지 이어지면서 박근혜식 구학과 신학의 결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 운명적 사진이에요. 3월 13일 사진이에요. 친일 인명사전 보니까 예. 예. 창시명 이명세, 예. 창시명은 춘산 명세인데 춘산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하루야마네요. 예, 봄산. 하루야마 예. 뭐 악기 뭐 정도로 되겠네요. 예, 예. 악기 새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1893년에 태어나서 1972년 어이구 80살 예. 주요 친일 이력으로 명도로 길게 살고 갔어요. 예, 경학원 사성을 역임했고 조선 유도연합회 상임이사를 했다고 나오네요. 계속 네,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는 뭐 경학원하고 조선유도연합회 워낙 중요한 친일 단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네. 이명세는 다음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저 둘 다 친일 단체였다는 얘기인가요? 경학원 그리고 조선 유도연합회. 친일 유림의 본산. 그렇군요. 예. 그럼 여기 조선 유도연합회에서 유도는 엎어치는 유도가 아니라 유학의 유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유학을 엎어치기 한 거죠. 아. 예, 유학을 엎어치기 한 아주 그래요. 자, 세분력을 보자면 이제 이명세는 1893년 11월 30일 충청남도 홍주에서 태어났어요. 충남 홍주. 예. 뭐 유학 옛날 사람이니까 이제 뭐 호는 의산이에요. 의산 의료를 의잖아요. 예, 어론 뭐죠? Righteous Mountain. 네, 의로운 산이네. 의산이 아니고 내가 보다 똥산 놈이에요. 똥산. 아이고. 한문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서는 1911년에 양정고등고등학교를 네. 졸업하고 그다음에 1918년 3.1운동 1년 전에 네. 경선전수학교를 졸업합니다. 이게 학력 전부예요. 그렇군요. 근대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렇게 학벌이 좋다고 볼 수는 없군요. 양정고보는 뭐 괜찮았습니다만. 예.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따면 이 조선인 학교는 다 고보니까 그죠 사립학교는. 하긴 그 당시에는 고벌을 하는 것 자체가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었고. 예. 그렇죠. 네. 그래도 어쨌든 배울 만큼 배운 거지만 그때서 네. 우리가 특출난 훗날 그가 뭐냐면 이 경학원 사성을 하고 조선유도연합회 상임사를 정도하고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학자 정도가 될 만한 그렇게 실질적으로 배운 네. 건 별로 없다라는. 왜냐하면 이제 경학을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유도회를 이끌어 가려면. 뭐 혼자서 공부했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작 입신 근데 혼자 공부하되 입신 출세한 것은 네. 유교가 아니고 네. 그냥 일본어예요. 일본어라고요? 예. 아니 어떻게요? 그 이력 보십시오. 1918년에 볼까요? 가만있어 예. 보자. 1918년 10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청 서기 겸 통역생 임명되고서 1년 뒤에 19년 9월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 서기 겸 통역생 그리고 그 다음에 봄 1920년 3월 공주지방법원 홍성지청 서기 겸 통역생 그래서 21년까지 재직했다. 즉 8, 9, 10, 4년 동안 서기 겸 통역생으로 통역생이라는 것은 일본말을 잘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의 경우에는 무슨 이렇게 3.1운동 이런 게 아니고 네. 이 시기가 뭐예요? 3.1운동 전환 시기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죠? 관변 통역생이에요. 관변 통역생. 네. 일본어로. 네. 그 뭐죠? 이미 이 사람이 이건 유학적 소양이라기보다는 이미 생계형이에요. 요 단계까지는. 아하, 그렇군요. 생계형인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고작 전수학교에 나왔지만 써먹을 것은 통역이었던 일본어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이런 아마 관변 연줄이 있었는지 아니면 집안에 어떤 내력이 좀 이렇게 뒷받침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직장에서 돈을 다니게 돼요. 그래서 23년부터 호서은행이라고 있어요. 호서은행. 예, 그래서 서무과장, 네. 동관계죠. 은행장 대리, 어허. 홍성지점장 이렇게 하면서 은행 직원이에요. 네. 그러다가 같은 해 23년도 8월 달에 이제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라는 게 있었죠. 밀립대학 기성회. 이때 충청남도 예산군 지방부, 그러니까 예산지방이죠. 예. 집행위원을 맡아요. 그 지방책이죠.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뭐냐면 우리가 20년대 초반에 이제 이른바 문화적 실력 양성운동이 네. 있어요.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의 패배를 어떻게 새롭게 승리로 전망을 가져가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냐면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무장투쟁이 활발해지죠. 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 자산계층, 부르주아 계층들은 이 절대 독립이나 이런 만세나 무장투쟁은 할 수 없겠다. 물론 자기들 이제 조건에 따라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점진적인 실력 양성을 해야 된다. 어허. 그 점진 실력 양성이 뭐냐면 배우자. 쉽게 말하면 학교를 설립하자. 두 번째로 기술을 배우자. 그러니까 기업 활동, 경제적 실력 양성운동.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거 경성방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경성방지. 경성방지 김성수. 예. 예. 경방은 바로 이러한 것에 가장 큰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조선인들의 산업을 육성해서 물산 장려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 물산 장려운동이 일어날 때 가장 큰 수혜 계층이 조선인은 조선 사람 물건을 사주세요 하면서 경성방지기. 사실 그러면서 그렇죠. 결국 친일 자본이 형성이 된 거고. 예. 밀립대학의 그 운동. 예. 이것도 결국은 그나마 그 경성제대가 설립이 되면서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밀립대학은 이게 이제 최고 대학이 없잖아요. 네. 식민지에. 그러니까 고분하거나 고등학교마저 끝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조선인에게도 고급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밀립대학을 하자 해서 밀립대학 기성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모금을 했죠. 이 모금했는데 이 모금을 할 때 바로 그 당시는 때는 뭐냐면 이 자유로웠어요. 비교적. 그러니까 예. 돈 내는 건 그렇게 큰 대단한 의지라기도 유지들 의뢰 내는 시대였어요. 이때 바로 밀립대학 기성의 충청남도 예산군 담당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것은 결국 실패에 끝나죠. 네. 예, 왜냐하면 노선 차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제가 방해도 하고, 또 일제가 뭐죠? 서둘러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고 결국 밀립대학 기성의 분위기는 누가 먹냐면 보성 전문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제대를 하나 설립하고 일제가 예. 관변학교를 세움으로써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는 그 전문학교로 격화시키면서 그렇죠. 연희 전문이니 보성 전문이니 이런 몇 개 학교만 허용해 주잖아요. 예, 사실 경성제국대학은 조선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제국대학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립대학이잖아요. 네네. 근데 식민지에 있는 일본인들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민지에 사는 일본인들의 요구가 무척 강했어요. 네. 그것이 기본적이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밀립대학 기성회라는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실제로서 입학 지원할 때도요. 그 조선인들이 3분의 1 이상을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위주로 그리고 네. 소수의 네. 조선인들을 뽑아서 네. 제국대학. 예. 네. 하여튼 야간에 뭐 우리가 또 경성제국대학이나 이제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할 기회가 있겠지만. 네네.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충청남도 이제 이 1927년에는 홍성군에서 충청남도 도평이 회원의 도평이회 네. 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 호선의 근무지를 옮기면서도 도평의원을 사직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아니 도평의회 의원이면 지금은 도의회니까 도의회. 그렇죠. 그러니까 친일이네요. 친일 의원인 거잖아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 친이라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 친이라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친이면 사전 수록할 때 논쟁이 좀 됐어요. 아, 논쟁이 됐었어요. 됐다고요? 논쟁이라기보다 고민이 된 거죠. 네. 동선희 선생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에 대해서 박사 논문이 나왔는데 이 1930년대 가서는 이제 이른바 지방자치제 한다면서 이렇게 도의회를 두고 도의회 의원들을 뽑았는데 관선과 민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관선은 이제 총독부 몫이 튀어오죠, 이른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건 완전 명확한 친일파들 박아 넣는 거예요. 왜? 마치 박쥐가 유정에 하듯이. 아하.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에 친일 인사들을 박아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민선을 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민선은 사실 총독부가 직접 뽑을 수는 없지요. 네. 다들 대체로 뭐 항일적인 사람이 나간 건 아니지만 네. 지역의 유력자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러나 무조건 친일을 할 수도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속에서 뭐냐 큰 틀에서 보면 심리 지배 시스템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좀 이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나 어찌 됐건 그래서 민선을 출마했기 때문에 이 민선으로 된 사람들은 이후의 행적과 연계해서 평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아이고 이제 일제시대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예. 이명세 즉 이인호의 조부 친일파이면서 나중에 이승만에게 봉사했던 예. 일제시대 지금까지는 주로 은행원으로서 근무했었던 예. 유학자의 그 모습. 신이 본격화됩니다. 예. 유학자의 그 느낌보다는 은행원 현실에 순응해서 적응해서 사는 그런 소시민의 모습 소시민의 처세에 빠른. 처세에 빠른 소시민이 아니고 처세에 빠른. 아 처세에 빠른 능수능하지 않습니까? 중산층 뭐 대강 그 이 당시로 정도. 잘 나갈 때 네. 일본이 뜨니까 일본이 통역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뭐죠? 은행은 뜨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죠? 도의역은 지방자치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는 기민한 그 처세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주에 이명세의 그런 친일과 독재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독재에 다뤄봐야 대한 되겠군요. 예, 예, 오늘 장량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